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요즘 심각한 구인난에 공급망 붕괴와 물류 대란 등이 겹치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진 데다가 임금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각 소매업소들은 매출이 줄었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노동자들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영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에 일자리도 많고 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소비는 잘 나서고 있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역시 인플레죠. 인플레이션이 크다 보니까 그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점들 그런 것들 호재들이 별로 그렇게 작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 심리적인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임금이 오르고 일자리가 생기고 뭐 이런 그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돈을 좀 쓰기 불안해하는 네. 그런 심리가 강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현실 경제는 많이 좀 얼어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실제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다 이런 걸 증명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 말 10월 말에 그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그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68%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68%면 3분의 2죠. 3분의 2가 미국 경제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그 경제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역시 물가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인플레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기는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좀 안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가솔린 가격이 뭐 갤런당 4달러 50센트, 60센트 뭐 이런 모습을 보일 정도여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가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경제 수치보다는 체감 경기에 더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10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신규 일자리가 53만 개 이상 창출이 됐고 실업률도 4.6%로 당초 예상치보다 더 내려갔고요. 네. 근데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보다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주유소를 지나갈 때 눈에 띄는 뭐 4달러 60센트 되는 그런 가솔린 가격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네. 뭔가 좀 답답하고 네네. 식당 가서 얼마 전까지는 10불이면 먹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13불이 돼 있고 뭐 이런 거에 사람들은 굉장히 좀 더 민감하게 네.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물가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좀 하는 것에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가 전반적으로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지수도 있죠. 예, 지수가 있죠. 바로 경제신뢰지수입니다. ECI죠. ECI, 경제신뢰지수인데요. 소비자 인식을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수입니다. 이건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숫자로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 인식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경제신뢰지수가 마이너스 22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이 마이너스 22가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 코로나19가 미국에서 작년 3월에 시작됐습니다. 2020년 3월에 시작됐는데 네. 그 2020년 4월에 시작되자마자 바로 4월에 이 경제신뢰지수가 마이너스 33을 기록해서 최악이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가장 낮은 안 좋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그렇습니다. 다 극복되고 네네. 이제는 정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경제지수는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만큼이나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런데 최근 구인난 때문에 취업하기가 상당히 쉬워졌는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좀 의외네요. 그렇죠. 최근에 취업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뭐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영세한 스몰 비즈니스건 이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네. 구직 요건이 굉장히 완화돼서 누구나 원하는데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몇 군데 예를 들면 더 바디샵. 더 바디샵은 뭐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각종 미용 제품 그 소매 업체입니다. 네. 예, 그 더 바디샵이라는 회사는 신규 채용에서 학력 요건과 신원 조회를 폐지했어요. 지원만 하면 받아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CVS 헬스, 우리가 잘 아는 대형 약국 체인 CVS 같은 경우도 고교 졸업장
성적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CBS도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아도 네. 또 성적이 좋지 않아도 CBS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CBS도 사실상 지원만 하면 다 받아주는 예, 그런 상황이죠. 예. 이렇게 일자리 구하기가 쉬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좀 위축돼 있는데 그것은 이런 좋은 호재보다도 물가 불안이 더 사람들에게는 와닿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자리도 구하기가 쉽고 네. 임금도 오르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이유는 또 왜 그런 겁니까? 그건 이제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이제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도 노동시장이 좀 좋다. 그러니까 일자리 구하기 쉽고 또 임금도 오르고 있고 이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것보다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거, 인플레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더 신경이 쓰이는 거고요. 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체감적으로 임금보다는 물가가 더 높게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사실 임금이 올라도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보다 임금이 더 많이 올라야 실질적으로 임금이 오른 그런 보람도 있고 효과가 있는 건데 임금이 물가 오르는 거를 당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 심리는 아무래도 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물가가 모든 것을 지금 잡아먹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가가 오르는 것을 뭐 쉽게 체감할 수가 있는데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체감적으로 물가는 뭐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뭐 복잡한 수치가 다 필요 없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물가이기 때문에 네. 물가가 굉장히 쉽게 와닿는데 더군다나 이런 물가가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지만 수치상으로 좋다. 그러면 좀 나을 수 있는데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물가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근 1년 사이에 5.4%가 상승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도 수치상으로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5%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을 피부로 느끼는데 그게 실제로 경제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소비 위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요즘 벌어지고 있는 공급망 붕괴와 물류 대란 사태에 대한 소비 심리도 상당히 악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뭐 경제 수치라든가 지표라든가 이런 거는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네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나타나는 이런 물류 대란, 공급망 붕괴 이런 거는 우리 눈에 너무 보이잖아요. 그렇죠. LA항, 롱비치항, LA 지역 앞바다 수많은 화물선들이 떠 있고 항구에 제대로 좀 들어가지 못해서 정체 현상 보이고 있고 병목 현상 보이고 있고 이런 거는 뭐 뉴스만 봐도 매일매일 우리 눈에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뭐 임금이 오른다, 일자리가 많이 좀 창출이 됐다, 좋은 소식이 나와도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네.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 공급망 붕괴라든가 물류 대란 때문에 많은 그 제품들의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켓 같은 데 가보면 제품 자체가 비어 있는 게 많고요. 제품이 있는 것들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휴지 같은 거, 생필품. 생필품이라는 거는 그런 물건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살건 간에 휴지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휴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네네. 이제 생필품인데 이런 생필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소비를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생필품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 가전제품들, 뭐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이런 가전제품들의 가격도 오르고 재고량도 많이 지금 부족한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좀 안겨주고 있어요. 내가 좀 돈이 있어도 이걸 함부로 돈을 쓸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좀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 예. 이런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특히 또 요즘에 물류 대란과 공급망 붕괴 등이 더 문제인 것이 네.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주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LA항이나 롱비치항에 이렇게 화물선들이 길게 줄 서 있고 그런데 수십 척씩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게 해소되기가 쉽지 않고요. 네. 해소된다 하더라도 그런 그 화물선의 병목 현상 때문에 뭐 트럭이나 열차를 통한 내륙 운송도 다 지금 지연되고 있고 부족한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체험을 하잖아요.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서 막히면 사고 난 지점이 뚫리더라도 그 뒤에 막혀 있는 데가 뚫리려면 상당히 기다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결이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발생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해결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이제 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 심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런 것 때문에 소비 심리가 그렇게 빨리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경제라는 게 시장이라는 게 가만 놔두면 알아서 돌아갑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네. 그럼 공급량이 늘어나면 올랐던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또 공급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국부론에 나오듯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뭐 경제를 돌아가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기에는 너무 한가한 거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그 긴박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문가가 리차드 커팅 교수죠. 미시간 대학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미시간 대학이 그 소비 심리 지수 조사를 담당해서 이게 굉장히 미국에서도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리차드 커팅 교수가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 교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화하고 있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지금 물가가 아주 급등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상화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부는 손 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더 불안하니까 돈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물가를 끌어내려야 된다. 가만두더라도 언젠가는 물가는 내려가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물가를 내려라. 이게 그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 교수가 조언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 기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 돈줄 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좀 아무래도 긍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데요. 네.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연준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 연준이 그동안 매달 채권을 이제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고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그것을 이제 줄여나가겠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아시다시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돈 가치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중에 풀린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쪽으로 일단은 시중에 푸는 돈을 이제 줄이는 거고요. 아마 한 내년 7월 정도면 시중에 푸는 돈이 제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시중에 더 이상 돈을 풀지 않는 상황에서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하면 이자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저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물가를 잡아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을 들어간다고 선언을 한 것은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 소비심리 위축을 차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테이퍼링 들어간다는 게 이제 물가를 잡겠다 하는 그런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선언이 소비시장과 관련해서는 좀 호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라는 게 막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렇게 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좀 시간은 걸린다. 그래서 지금 11월 초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선언했으니까 그 효과가 뭐 한 12월, 1월 이렇게 좀 한두 달 정도 지나면서 점차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경제 상황은 체감적으로 느끼는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경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데요. 물가가 안정돼야 위축된 소비 심리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려면 정부 차원의 물가 대책이 나오고 또 이를 시장이 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낮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